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남성이고, 현재는 일용직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서울권 4년제 대학에서 법대를 다녔는데,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 학교를 휴학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죠. 상우야, 네가 이렇게 돈 벌러 다닌다고 일할 나이가 아닌데 할미가 요즘 너 사는 거 보면 밥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는구나. 할머니, 수술 앞두신 분이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세요? 아무 걱정 마시고 빨리 회복할 생각만 하세요. 내가 어찌 걱정을 안 하겠니? 돈이며 금덩이를 물려주질 못할 망정 빚만 물려준 네 아비 덕분에 네가 그거 갚는 것만 해도 허리가 휠 지경인데 할미까지 병원 바라지를 하게 생겼으니. 아빠도 저한테 안 그러시려고 종적까지 감추고 세관하시다 어쩔 수 없이 그리 된 건데 그만 뭐라 하세요, 할머니. 뭐, 네 아비가 세상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넌 꼭 네 아빠 얘기만 나오면 살아있는 사람처럼 역성을 들더구나. 할머니, 저 세상 먼저 간 사람들도 다 귀가 있고 눈이 있다잖아요. 아마 아빠는 저랑 할머니 걱정돼서 빨리 하늘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아니, 올라갔다 해도 틈날 때마다 내려와서 저랑 할머니 지켜보고 계실 분이라고요. 그래서 네 아빠가 이 할미가 욕하는 거 들을까봐 그러냐? 네, 결과가 좋지 못했다 뿐이지 아빠 사업 재개하려고 고군분투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저 아빠 욕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착한 내 새끼. 똑똑하지, 착하지, 성실하지, 인물 훤하지. 우리 손주는 집안이 가난한 거 빼고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청년이다. 할머니 눈에나 그렇죠. 내 인물이 뭐가 훤해요. 이 할미 눈에는 훤하다 못해 아주 눈이 부실 지경이다. 미안하다 성우야. 할미가 늙음하게 네 침만 되어서. 할머니, 제발 그런 말씀 마시라니까요. 할머니는 예나 지금이나 저 버팀목이지 짐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수술받고 빨리 나아서 오래오래 제 곁에 있으셔야 해요. 꼭이요. 알았다. 네가 어떻게 번 돈으로 내가 수술 받는 건데 이 약 물고 견디마. 요즘 무슨 말씀만 하면 제 걱정을 하시면서 소름 끝에 눈물을 보이시는 할머니십니다. 저는 다세대 빌라에서 할머니와 함께 삽니다. 엄마는 제가 유치원 다닐 무렵 오래 앓던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빠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로 명을 달리하셨어요. 교통사고가 나기 전까지 한 몇 년을 아빠는 사업 실패의 여파로 집에 들어오지 못하셨습니다. 네 아빠 요즘 밥이나 제대로 먹고 다니나 모르겠다. 휴, 할머니, 아빠 언제까지 도망다니며 사셔야 해요? 빚을 갚을 만큼 갚았는데도 사채업자란 놈들이 말도 안 되는 이자를 요구하는 바람에 행방불명된 사람으로 저리 도망다니며 살잖니. 에휴. 아빠가 죄인도 아닌데 언제까지 저러고 사셔야 해요? 아빠가 너무 걱정되고 속상해요. 성우야, 이 할미도 걱정이다만 어린 네가 걱정해서 달라질 일이 없으니 너라도 마음을 좀 가볍게 먹어라. 언제쯤이면 아빠도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으실까요? 시간이 약이라고 무슨 일이든 다 끝은 있지 않겠니? 성우는 그저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지내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 할미는 몸 상할 때까지 지금 하는 국수 장사 열심히 하고. 할머니는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지내는 아빠를 위해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가셨습니다. 전 그런 상황 속에서 할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공부했고요. 학원이나 과외 수업 같은 걸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제가 다행히 공부머리가 있어서 성적은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학교 끝났으면 집으로 가지 왜 국수집에 와? 오늘 저녁 장사랑 가게 마무리하는 거 좀 도와드리려고요. 할미가
성우 너는 공부하는 게 제일 할머니 도와주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하더냐. 할머니, 오늘은 중간고사 끝난 날이에요. 성적도 잘 나와서 저 잘하면 이번에 반에서 1등일 것 같은데요? 시험 끝난 날이면 더 집에 가서 쉬어야지. 뭐하러 복닥거리는 국수집에 나와 몸을 고생시켜. 잔말 말고 얼른 집에 들어가거라. 할머니도 참. 저 오랜만에 할머니 잔치국수 먹고 싶어서 더 온 거라고요. 국수 한 그릇 말아주세요. 얼른요. 암튼 녀석 고집은. 전 중간고사가 끝나고 할머니 가게 일도 도와드릴 겸 할머니가 운영하는 국수집으로 가서 국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창 저녁 장사 준비로 바쁜 할머니의 가게로 불길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것은 여보세요? 시골 잔치 국수입니다. 누구시죠? 김철구 씨 보호자 되십니까? 내가 김철구 애미 되는 사람이요만 누구시지요? 여기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김철구 씨가 교통사고로 위독한 상태이니 바로 병원으로 좀 와주셔야겠어요. 할머니와 저는 너무 깜짝 놀라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빠는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하던 트럭에 치여 의식이 혼미한 상황이었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가까스로 눈을 뜬 아빠가 어머니, 죄송합니다. 철구야, 어쩌다 몸이 이렇게 반쪽이 됐더냐? 조심히 좀 다니지 이런 험한 사고를 당하고. 어머니, 저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성우 잘 부탁드려요. 죄송합니다. 아빠는 제 말을 끝마치지도 못하고 위독한 상태에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5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지만 아빠는 끝내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아이고 철구야, 이렇게 나와 성우를 두고 먼저 가는 법이 어디 있더냐? 내 아들 철구야, 눈 좀 떠봐라. 아빠, 좀 일어나 보세요. 몇 년만 있다가 저랑 할머니랑 다 같이 살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저와 할머니의 오열에도 아빠는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슬픔과 황망함 속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죽어도 남의 피 같은 돈은 갚고 죽어야지.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가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아무리 돈이 중하기로서니 사람 죽은 장례식장에서까지 이리 행패를 부려야 되겠소. 아니, 이 할머니가 지금 행패라고 했나? 진짜 행패는 할머니 아들이 부렸잖아요. 남의 돈 구워가서 안 갚는 것만큼 세상 악독한 행패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이자 쳐서 원금 다 갚은 지가 언젠데 이래요. 말도 안 되는 이자 못 갚는다고 사람 죽은 장례식까지 와서 이리 행패요? 아니, 누가 들으면 이자 같은 거 모르고 돈 꾼 줄 알겠네. 이봐요, 할머니. 당신 아들이 다 그 이자 알고서도 내 돈 갖다 쓴 거라고. 못 믿겠으면 내가 계약서 보여줘? 우리 아빠가 진 빚은 제가 다 갚을 거니까 당장 빈소에서 나가줘요. 네가 그 김철구 아들내미로구나. 좋다. 그 눈에 도끼 가득한 옥이면 네 아빠 빚 갚고도 남겠는데. 뭐라고? 지금 누구한테 돈을 갚으라 말아야? 우리 아들 악독한 당신 피해 다니느라 도망자처럼 살다 교통사고까지 당했는데 내 손주까지 잡아먹을 셈이야? 듣자 하니 이 할머니 막갑하시네. 누가 누굴 잡아먹었다는 거야 지금? 제발 우리 아빠 장례식장에서 나가주세요. 안 그럼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요. 어린 녀석이 아주 맹랑한데 흐물흐물 매갈이 없지 않아서 안심이다. 그 도끼에 옥이면 네 아버지가 나한테 진 빚 그 돈 다 갚고도 남겠구나. 사채업자는 이기죽거리며 장례식장을 떠났고 저와 할머니는 상속 포기각서 등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소멸시효인지 뭔지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법적인 부분에 무지했던 할머니와 어린 중학생이었던 저는 기한 내에 법적인 절차를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할머니께서 국수집을 억척스레 운영하시면서 어찌어찌 빚도 갚아나가고 생활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할머니께서는 바로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위암입니다. 다행히 아직 다른 장기로 전이는 안 됐는데 이 종양의 위치가 나빠서 당장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할머니는 운영하시던 국수집을 접어야 했고 제가 당장 생업전선에 나서 생활비며 할머니 수술비 등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거지요. 당시 저에게는 캠퍼스 커플로 사귀던 여자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집안 형편이 안 좋아지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희수야, 우리 헤어지자. 엊그제까지만 해도 잘 만나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널 더 만날 자신이 없어서 그래 내가.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언제는 누굴 만나도 나 같은 여자친구는 없을 거라며. 넌 남자들이 좋아서 할 때 하는 말을 다 믿냐? 너 그렇게 순진해? 그게 무슨 소리야? 성우 너 갑자기 진짜 변심이라도 한 거야? 그래. 그간 말은 안 했지만 솔직히 나 그동안 너 만나는 거 너무 힘들었어. 잠잘 시간도 부족한데 너랑 시간 쪼개서 데이트하고 돈 쓰고 하는 거 이제는 더 그럴 여력도 없지만. 할머니 편찮으시다더니 너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러니? 아니야 그런 거. 뭐 언제는 내 형편이 여유로워서 널 만났니? 그거 아니야. 내 마음이 편했을 뿐. 정말 나한테 할 소리가 그거밖에 없니? 다른 커플처럼 자주 데이트는 못해도 기념일날 선물 같은 거 주고받지 못해도 뭐라 한 적 없는데 너 갑자기 왜 그래? 그거 봐. 너도 나 같은 남자친구 만나느라 속상하고 답답했잖아. 야 배성우, 너 말을 그따위로밖에 정말 못하니? 너한테 뭐라고 따지고 싶은 생각 없다. 난 연애가 사치야. 난 솔직히 말하면 연애뿐 아니라 밥 먹고 일하고 돈 벌고 죽지 않을 만큼 잠자는 시간 빼면 다 사치인 상황이라고. 그래서? 나한테 나가 떨어져 달란 말을 하는 거니? 미안하다 희수야. 나 야비하고 비열한 놈이라 그렇다고 생각해. 그게 사실이고. 그리고 넌 나보다 훨씬 좋은 남자 만나야 해. 그게 맞아. 나 좋다고 쫓아다닐 때는 언제고 이런 식으로 도망가니? 이 나쁜 놈아? 주저앉아 오는 여자친구의 떨리는 어깨를 저는 무시하고 뒤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정말이지 그때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커녕 한 달에 한 번 데이트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남자친구면 여자친구한테 뭐 생일날 밥도 사주고 예쁜 선물도 사줘야 하는데 만나서 데이트할 때 밥값 한 번 제대로 못 내는 내 자신이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여자친구 희수는 같은 대학의 사범대학에 다니는 동기였어요. 희수는 외모도 예쁘고 집안도 평범하고 유복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현직 교사로 경제적으로도 딱히 부족할 거 없는 집안의 딸이었죠. 그런 희수가 저 같은 남자친구를 만난다고 구질구질한 데이트를 하고 흔한 커플링 하나 끼지 못하고 다니는 게 마음에 걸리고 늘 미안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할머니까지 몸져 눕고 보니 제가 희수를 붙잡고 있는 게 잘못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차라리 보내주고 나보다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하자는 생각으로 여자친구와 이별까지 감행하고 저는 낮에는 일용직 노가다 일을 하고 밤에는 또 야간 물류센터에서 코피나게 일만 했습니다. 오늘도 낮에 건설 현장 뛰고 오는 길이야? 뭐 나야 매일 두탕 인생인걸요 뭐. 아무리 젊다지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몸 축나면 돈 더 드는데 건강도 좀 생각하면서 일해. 제가 지금 그런 거 따질 상황이 못 되거든요. 잠깐, 지금 코피 나는 거 같은데? 진짜네. 코피가 나네요.
아유, 자기 몸에서 피 흐르는 거 보고 그리 태평이 말해? 여기 간선 포장은 내가 마무리할 테니까 휴게실 가서 좀 쉬어. 커피 멎을 때까지만 좀 이따 올게요. 죄송합니다. 작업 반장님께 말해서 오늘 하루는 좀 쉬어가지고 그래. 코피 안 멈추면 그것도 큰 병원 가야 하는데. 겨우 코피인걸요. 멈추겠죠 뭐. 몸이 피곤해서 신호 보내는 건데 오늘은 들어가 쉬라고. 그럼 오늘 일당 날아가잖아요. 휴게실에 10분만 앉아있다가 곧 복귀하겠습니다. 아유, 성우 청년은 누굴 닮아 그리 독해? 제가 일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독하다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도 거의 비번 없이 제일 많은 날수를 채우는 저를 두고 돈독 오른 청년이라고 소문이 났지요. 그렇게 하루하루 정신없이 일만 하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강남의 한 건물을 신축하는 노가다 현장이었는데 그곳에서 한참 막노동 중이던 저를 유심히 보는 중년 남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군데 나를 아까부터 빤히 보는 걸까 싶어서 나도 그 중년 남성을 쳐다보게 되더군요. 옆에서 일하시던 아저씨 한 분이 성우 청년, 저 사람 몰라? 여기 신축 건물 공사 현장 건축주잖아. 그 아저씨의 말을 듣고 저는 저를 한참이나 빤히 보는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죠. 벽돌 나르는 청년, 혹시 아버님 이름이 김철구 아니야? 그 건축주라는 남자는 저에게 다가오더니 대뜸 아빠 이름을 묻는 겁니다. 저희 아빠 성함이 김철자 구자는 맞으신데 왜 그러세요? 아, 역시나 맞구나. 내가 아는 김철구 형님과 청년이 붕어빵처럼 똑 닮았길래 혹시나 했는데 진짜 아버님 성함이 김철구 맞아? 네, 맞아요. 저희 아빠 성함 김철구. 이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렇게 찾아 헤맬 때는 어떠니 철구 형님 아들을 노가다 현장에서 만나게 되네. 그래. 아버님은 지금 어디 계시오? 대뜸 말까지 더듬으며 아빠의 행방을 묻는 건축주였습니다. 저희 아빠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교통사고로. 뭐? 김철구 형님이 명을 달리하셨다는 말이야? 네. 그때 저희 집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집에도 못 들어오시고 좀 힘들게 지내시다 사고가 나서요. 아이고, 철구 형님. 전 형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도 여태 모르고 있었네요. 아빠의 부고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가슴을 텅텅 두드려가며 서럽게 오열하는 건축주였습니다. 전 그런 건축주의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영문을 모르겠더군요. 저희 아빠를 아세요? 혹시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김철구 씨 맞나요? 전 혹시나 싶어 휴대폰에 앨범에 있던 아빠 사진을 건축주에게 보여주었죠. 맞아. 이분이 내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철구 형님이 맞다고. 한참을 흐느끼더니 감정을 좀 추스린 건축주가 제게 아빠와의 과거 사연을 풀어놓더군요. 청년 이름이 뭐라고 했나? 제 이름은 김성호입니다. 난 자네 아버지 철구 형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인연이 있다네. 무슨 인연이신데요? 아빠가 살아생전 가깝게 지내시던 친구분들은 제가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아저씨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처음 배워서요. 아마 그랬을 거야. 철구 형님과 나는 긴 시간을 알아서 가까운 그런 사이는 아니었으니까. 건축주 아저씨로부터 듣게 된 아빠와의 사연은 참으로 절절하고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빠에게 그런 숨겨진 과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랬더랬죠. 청년의 아버지는 내가 두 번째 인생을 살게 해준 분이네. 저희 아빠가요? 그래. 철구 형님이 아니었더라면 난 지금 이 세상에 발붙이고 있지 못했을 거야.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10여 년 전, 난 사업에 실패해서 가진 돈 하나 없는 거지 신세가 됐어. 가족들도 그런 날 다 떠나버리고 지인들은 내게 손가락질만 하고 살아서 뭐하랴 싶어 스스로 사는 걸 포기하려고 한강다리를 찾았지. 아니, 지금 거기 다리 난간에 매달려 뭐하는 겁니까? 남의 일에 상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죠.
손에 소주병이나 놓고 말 좀 합시다. 가던 길 가게 하려면 그런 행색으로 다리에 매달려 있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남이사 다리에 매달리건 뭘 하건 간에 무슨 상관이오? 딱 봐도 한강물에 투신할 요량인데 어찌 상관을 안 합니까? 저기요, 세상에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아시겠어요? 죽어본 사람처럼 말하네. 뭐라고요? 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편할 거라 장담해요. 그러는 당신은 뭐 죽어봤어? 뭘 안다고 그렇게 잘나척이야? 나도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워 봤고 매일매일이 신나서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쪽이 재미나게 사는지 아닌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세상 하직하기로 이왕 마음먹은 거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미적거릴 생각 없으니 가던 길이나 가시오. 그거 참 사람 고집 한번 세네. 나 같은 오지라퍼 만난 걸 재수 온 붙었다 생각해 그럼. 아빠는 막무가내로 건축주 아저씨에게 다가가더니 다리에서 끌어내렸다고 합니다. 이거 안 나? 이건 뭐하는 짓이야? 뭐라긴, 한강 다리에서 아래로 떨어지려는 사람 끌어내린 거지. 누가 끌어내려 달랬어? 누가 살려달랬냐고? 지금 당신 의견이 중요한 것 같아 보여? 소주는 한 병 가까이 단숨이 나발 불고 맨정신도 아닌 남자가 다리 위에서 허우적거리며 생쇼하는데 누가 당신 말 들어줄 것 같아? 그래, 사람 잘 봤네. 이제 나 같은 것 따위 말 들어주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더 살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달라고. 건축주 아저씨는 다시 다리망간 위로 돌진했고 그런 아저씨의 다리를 붙잡아 악착같이 제압하는 아빠였다고 합니다. 죽을 각오로 살아. 저 차갑고 깊은 한강물에 뛰어들 용기면 그 오기로 살란 말이야. 시끄러워. 나 죽을 결심한 사람이야. 내 결심 절대 안 막혀. 건축주 아저씨는 다리를 잡고 늘어지는 아빠를 거칠게 떼어내고 기어이 한강물 아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대부분 거기서 신고를 하고 기다리거나 할 텐데 아빠는 119에 신고를 하자마자 바로 아저씨를 따라 같이 한강물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당신 미쳤어? 왜 나를 따라 물에 뛰어들어? 내가 특전사 출신이라 수영에 좀 자신이 있거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도 소시적에 좀 해봤고. 내가 말했지, 당신 오늘 재수 원 붙어서 죽게는 그렇다고. 아빠는 제자리에서 있는 힘껏 수영을 해가며 물에 가라앉는 건축주 아저씨를 반복해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이거 나 놓으라고. 나 죽게 제발 내버려 두란 말이야. 그렇게는 못하지. 다른 사람이면 몰랐을까. 내 눈에 걸린 이상 스스로 명 달리하는 꼴은 못 봐. 구급차와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한강물 속에서 엎치락 뒤치락 몸싸움 해가며 아저씨를 물에서 건져 올린 아빠였다고 합니다. 결국 아저씨와 아빠는 숨이 턱에 닿기 직전 겨우 물 밖으로 구조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 죽게 안 된다고 했잖아. 당신이 뭔데 내가 살고 죽는데 이래라 저래라요. 태어나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었는데 왜 죽는 것까지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냐고. 왜? 물 많이 먹어서 힘들어 보이는데 나중에 얘기하지. 나도 오랜만에 물 많이 먹어서 숨 쉬는 게 힘드네. 아빠와 아저씨는 나란히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나란히 누워 검사를 받고 링거 수액까지 같이 맞았다고 하네요. 하루 입원을 하고 함께 병원을 나와 퇴원하는 길에 이거 가지고 가요. 이게 뭡니까? 내가 6개월간 모은 쌈짓돈이지요. 이걸로 밥이라도 사 먹으면서 제발 살아요. 100만 원이나 들어있잖아요. 저기요,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겁니까? 나는 그쪽과 아무 인연도 없고 생판 남인데요. 과거에 나를 보는 것 같아서 그랬어. 나처럼 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단 말입니까? 실실 웃는 얼굴이니 왜 난 그네 같은 것도 하나 없는 사람 좀 보여요?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하던 아내를 먼저 하늘로 떠나보냈어. 아이가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명을 달리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상실감에 나도 그 사람을 따라가려 했었지.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어요? 아내가 먼저 떠나고 죽도록 괴로웠던 내 마음. 그거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내가 아내 따라서 가버리면 남은 사람들이 내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고통을 받을 거라서. 살아보니 그때 선택 후회 안 되세요? 살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아들 하나 있는 건 머리 굵어갈수록 말도 잘 안 듣고 개구쟁이지만 그래서 사는 선택을 한 걸 잘했다 싶어요. 사실 주머니에 딱 1,000원이 있었어요. 그게 내 전 재산이었는데 저한테 주신 100만 원을 보니까 갑자기 한 달만, 아니 2달만 살아볼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내 말이 그거요. 거금이 아니라 뭐 오래 버틸 돈은 아니지만 한두 달 밥값이라도 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요량을 좀 생각해 보라고요. 응? 건축주 아저씨는 그때 한참을 오열했다고 합니다. 무슨 사정으로 죽을 결심까지 했는지는 모르지만 기운 내요. 이거 내 연락처니 소주 한 잔 생각나면 전화하시오. 저기요, 성함을 못 물어봤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절구요. 성은 김가고. 건축주 아저씨와 아빠는 그 후로도 몇 번 만나 식사도 하고 소주도 함께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되었다고요. 철구 형님 덕분에 난 노숙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일도 구하고 재기를 할 결심을 하게 됐다오. 그렇게 몇 년 공사판에서 일할 돈을 모아 사우디로 떠났었고. 사우디로요? 건축 현장에서 노가다로 경력을 쌓을 무렵 거기 현장 소장이 사우디에 가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해서 그 후로 철구 형님과 연락이 뜸해졌는데 귀국해서 형님 소식을 아무리 수소문해도 찾을 수가 없어 답답했어. 시기적으로 그때가 아마 아빠가 전국 각지로 도피 생활하던 때라 그랬을 거예요. 철구 형님이 도피 생활을 왜 해? 청년 아버지 얘기 좀 자세히 해줘봐. 저희 아빠 사업 망해서 한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파산 신청하고 사업 정리해서 빚을 거진 갚았는데 무리한 이자 요구하는 사채업자 피해 도피 생활을 하셨던 거고요. 그럼 형님이 그래서 연락처도 바뀌고 수소문해도 도통 찾을 수가 없었던 거야? 네, 한동안 휴대전화도 사용 안 하셨던 아빠니까요. 그렇게 전국을 홀로 돌면서 도피 생활 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그만. 난 철구 형님이 그런 상황에 계신 줄도 모르고 그저 연락을 끊었구나 그리 생각만 했었다니. 교통사고는 우발적인 사고였고 저와 할머니도 충격이 무척 컸어요. 맞아. 형님께 연로한 어머님이 계시다 들었는데 그 국수집 하시는? 맞아요. 저희 할머니가 편찮으시기 전에는 국수집을 하셨어요. 편찮으시다니. 할머니가 어디가 편찮으셔? 위암 진단 받으셔서 수술 앞두고 계세요. 이런 세상에. 그래, 수술만 받으시면 괜찮아지시는 거래? 아직 예후를 장담할 순 없다고 의사가 그랬어요. 위암이 그래도 예후가 나쁜 암은 아니고 아직 다른 장기로 전이가 많이 안 돼서 수술 후에 항암 치료 잘 되면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말 들은 상황이고요. 저 세상 가신 철구 형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청년은 나이가 대학교 다닐 나이인데 왜 공사판에 매일 나와 일을 하는 거야? 저는 어쩔 수 없이 현재의 가정 경제에 관한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아빠가 사업 실패 후 뒤처리가 잘 수습이 안 된 상황에서 돌아가셔서 할머니와 제가 고생한 이야기, 현재까지도 그 사채 이자를 갚고 있다는 이야기, 또 할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제가 학교를 휴학하고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다 말씀드렸죠. 철구 형님 아들이 학교도 못 다니고 공사판 노가다를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청년, 아니 성우야. 내일부터 여기 일 당장 그만두고 대학교 복학부터 해라. 네? 저도 그러고야 싶지만 제가 제 코가 석자라 학교 다니는 건 사치예요. 할머니 병원비, 네 등록금, 그리고 사채비까지 이 아저씨가 다 해결해 주마. 네? 그 몇 천만 원이나 되는 사채 빚을 아저씨가요?
난 사우디에서 나름 성공해서 귀국했단다. 그곳에서 건축일도 했지만 원전 사업에 투자를 한 게 재미를 봐서 돈은 아쉽지 않을 정도로 벌었어. 아무리 저희 아빠가 고마운 분이라지만 너무 과한 보답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성우야, 내가 귀국하자마자 네 아빠 철구 형님을 그렇게 미친 듯이 찾아다닌 건 과거의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였어. 아저씨, 지금 우리 아빠는 세상에 계시지도 않은데요. 그게 이 아저씨가 마음이 무너지는 지점이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철구 형님을 좀 더 빨리 찾았더라면 형님이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내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이 아저씨의 철천지 아니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다시 저를 껴안고 오열을 터뜨리는 건축주 아저씨였습니다. 인생 실패자가 되어서 나락을 걷고 있을 때 생의 끈을 놓아버리려던 나의 손을 잡아준 유일한 사람이 네 아버지였다. 아빠와 아저씨 사이에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건 저도 오늘에야 처음 알았습니다. 성우야, 네 아버지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어. 네 아버지가 그리 부자도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100만 원을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쾌척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다. 저희 아빠가 드린 건 100만 원인데 아저씨가 제게 주시겠다는 금액은 너무 수백 배라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널 돕고 싶은 일에는 네 선택권은 없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녀석, 정색해서 받아들이긴. 난 돌아가신 철구 형님 대신 너와 할머니에게 은혜 갚음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는 거다. 그런 내 마음을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아저씨가 부탁하는 거야. 몇 번이나 완강하게 거절했음에도 아저씨는 결국 할머니의 병원비를 내주시고 제 대학 학비까지 전액 지원해 주셨습니다. 전 덕분에 힘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다시 대학에 복학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고 할머니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항암 치료에 들어가게 되었죠. 철구가 구한 사람이 댁입니까? 제 아들이 좋은 일 한 건 알겠지만 병원비에 우리 성우 학비까지 지원해 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철구 형님이 살아생전 제게 친형님보다 더 소중한 분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덕을 쌓은 일인데 나와 손주가 대신 인사를 받자니 멋쩍어 그러지요. 그런 말씀 마세요. 철구 형님을 조금이라도 제가 일찍 찾아뵀더라면 그런 일도 안 당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해묵은 고민이던 사채비까지 해결을 해 주셨다니 고맙다는 말 외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를 살려주신 목숨값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요. 앞으로 항암 치료나 병원비에 들어가는 돈은 아무것도 걱정 마세요. 그리고 성우 대학 졸업하고 로스쿨 다니는 과정도 제가 다 지원할 거니 그리 아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철구가 죽어서 세상에 없지만 저 하늘에서도 고맙다고 늙은 애미와 아들 돌봐주어 감사하다고 계속 인사할 거예요. 건축주 아저씨의 도움으로 저와 할머니는 돈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할머니를 괴롭히던 그 사채빚에서 벗어나자 종말이지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고 홀가분했어요. 게다가 병원비와 학비가 해결되니까 저는 공부에만 올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열심히 학업에 집중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이 편안해지신 탓인지 암투병에 큰 차도를 보이셨습니다. 수술도 잘 됐고 항암 치료도 특별한 거부 반응 없이 잘 끝났습니다. 한 계절 정도만 이 상태에 유지되면 완치 판정 내릴 수 있겠네요. 할머니는 시간이 지나 암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나날이 기력을 회복하셔서 국수집도 다시 운영할 정도가 되셨죠. 전 대학 졸업 후 로스쿨에 바로 진학해서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성우가 변호사가 됐다니 참말이냐? 이 할미가 꿈꾸고 있는 거 아니지? 할머니 정말 안 믿기세요?
그렇게 안 믿기시면 볼이라도 한번 꼬집어 드릴까요? 아이고, 볼이 아픈 거 보니까 이게 절대 꿈은 아니네. 우리 손주 장하다. 우리 성우 정말 대견해. 아니 할머니, 손주가 변호사 된 이런 경사스러운 날 왜 울고 그러세요? 네 아빠 생각이 나서. 네가 네 아빠를 붕어빵처럼 똑 닮았잖니. 네가 아까 양복 입고 집에 들어오는데 젊은 시절 네 아빠가 퇴근해서 들어오는 모습이 생각이 나더구나. 아빠도 좋아하시겠죠? 저 변호사 된 거 아시면? 당연하지. 네가 어려서부터 성적표 잘 받아오면 얼마나 네 아빠가 좋아했었는데 입이 귀에 걸려서 밤늦도록 그 성적표를 혼자 보고 또 보던 네 애비가 기억에 생생하구나. 제가 변호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할머니 못지않게 기뻐한 분이 또 건축주 아저씨셨습니다. 성우 네가 이렇게 빨리 변호사가 될 줄은 몰랐는데 수고 많았다. 학비니 용돈이니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덕분이에요. 아저씨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남들 부러워하는 변호사 직함도 달았겠다. 이제 장가만 가면 되겠구나. 장가요? 뭘 그렇게 새삼 놀라니. 네 나이가 딱 결혼하기 좋은 정년기라 물어본 건데 만나는 여자친구는 없어? 여자친구요? 그래, 성우 네가 따로 만나는 여자친구 없다고 하면 주변에 참하고 이쁜 아가씨들 네 신부감으로 물색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아저씨.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네, 만난 지 하도 오래돼서 그 사람도 같은 마음일지는 모르겠지만요. 뭔가 사연 있는 연애를 한 모양인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소주 한 잔 기울이며 듣기로 하자. 그리고 떠나간 버스를 잡으려면 어찌 하는 줄은 알고 있니? 떠나간 버스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저씨? 있지. 장담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잡아야지 결심한 순간 바로 죽기 살기로 달려가 꽁무니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 전 아저씨와 말을 마친 후 정말 죽기 살기로 달려갔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그리 달려갔는지는 아마 다들 예상하셨겠죠? 네, 바로 제가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별을 고했던 여자친구 희수를 찾아간 거였죠. 희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치른 후에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희수와 가까웠던 동창에게 수소문해서 그녀가 일하는 학교로 무턱대고 찾아갔지요. 하교하는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온 뒤 한 30분 지났을까? 꿈에도 그리던 여자친구 희수가 운동장을 걸어 나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전 헐레벌떡 달려가 희수 앞에 섰지요. 성우, 네가 어쩐 일이니? 미안해, 희수야.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연락도 없이 찾아온 이유가 뭐야? 헤어지자고 날 만날 여유 따위 없다고 차갑게 돌아설 땐 언제고?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듯 희수는 눈물이 그렁한 채 저에게 쏘아 붙이더군요. 감정을 누르느라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고 그간의 마음고생이 그대로 전해져서 저 역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 하려고 찾아왔어. 겨우 그 말 하려고 내가 일하는 학교까지 찾아왔니? 그래. 미안하다니 그 사과 받아줄게. 이제 그만 돌아가. 차갑게 돌아서려는 그녀를 돌려 세우고 전 운동장 바닥에 털썩 꿇어 앉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했으니까 다른 용건 말할게. 다른 용건이라니? 너와 나 사이에 무슨 용건이 또 남았다고 그래? 나 다시 받아주라. 희수야, 나 제발 다시 한 번만 받아줘. 부탁이다. 우린 이미 대학교 때 끝난 사이야. 이미 끝난 사이에 뭘 다시 받아달라는 거야? 네가 화냈을 거 알고 상처받았을 거 다 알아. 그런데 그땐 정말이지 널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1도 없었어. 없던 자신이 뭐 이제 생기기라도 했다는 거야? 감히 말하자면 그래. 우여곡절 끝에 다시 대학에 복학했지만 내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네가 마음 안 돌릴까봐 다시 찾아가지 못했어.
너 변호사 됐다는 소리는 들었어. 변호사 됐다고 날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라도 생겼다는 거야? 살면서 앞으로도 힘든 일은 있을 텐데 그때마다 또 날 떠나겠다고 할 거니? 미안해. 부족하고 내가 그릇이 작았어. 할머니가 아프시고 내가 아무리 여유가 없었어도 널 그렇게 내치는 게 아니었는데 넌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야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야? 너 나랑 헤어지고 누구 만나지도 않고 힘들어했다는 거 다 들어서 알고 있어. 그리고 이젠 무엇보다 내가 너 없이는 사는 맛이 안 나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빌어서라도 너 다시 찾아와야겠어, 희수야. 여자친구는 제 진심을 이해했고 다행히 저를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희수 부모님이 저를 사위로 흔쾌히 반겨주셨고 희수와 저는 일사천리로 결혼식도 올리게 되었지요. 결혼식 날 제 혼주석에 아빠 대신 앉아주신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 감사드려요. 혼주석이 텅 빌 거라 생각했는데 아저씨 덕분에 그런 불상사를 면했네요. 그러게 내가 요즘 여러모로 내게 쓸모가 있구나. 떠난 버스 붙잡고 장가가는 소감이 어때? 전력 질주로 뛰어가서 잡길 참 잘했구나. 그 생각하고 있죠 뭐. 아저씨 말씀은 하나도 허투루 버릴 것이 없네요. 과거에 철구 형님 말이다. 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참 그랬단다.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버릴 게 없는 분이었어. 아버지가 많이 그리우세요? 너와 나의 공통점 아니겠니? 세상에서 유일하게 절절하게 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두 남자라는 점. 맞는 말씀이세요. 아저씨 이제 식장 안에 들어가서 앉아 계셔야 한대요. 그래, 얼른 들어가서 앉아 있으마. 떨지 말고 씩씩하게 입장 잘하고.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아저씨. 기특하고 멋있구나 우리 성우. 아저씨 덕분에 저는 무탈하게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결혼한 후에 마음이 안정되어서인지는 몰라도 저의 커리어는 더 쑥쑥 잘 풀렸습니다. 로펌에서 저는 늘 성과가 탑에 드는 변호사로 자리매김했고 변호사가 된 지 5년 차가 되던 해에는 국내에서 가장 큰 대형 로펌에 고액 연봉을 계약하고 들어가게 됐지요. 제가 그 대형 로펌의 명함을 들고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도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 최근에 좋은 곳으로 이적하게 되어서 찾아뵈러 왔어요. 와, 여기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곳 아니냐? 연봉도 어마어마하겠는데. 네, 이제 돈 쪼들리며 걱정하며 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모두 아저씨 덕분입니다. 그게 왜 내 덕분이냐? 머리 좋고 공부 열심히 한 성우 네 덕이지. 아니에요 아저씨. 전 그때 아저씨 도움 아니었으면 이제 겨우 대학 졸업하고 로스쿨 들어가던가 아님 못 갔던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할머니 건강도 장담 못했을 거고요. 할머님도 건강 회복하시고 너도 일이 잘 되니까 이제 조금 철구 형님께 면이 서는 기분이다. 아빠한테 고마워서 베푸신 걸로는 너무 넘치게 주신 게 많아요. 이제 그런 거 그만하세요 아저씨. 앞으로는 제가 아저씨께 받을 걸 좀 돌려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소리 말아라. 내가 지금 건축주 소리 들으며 이만큼 누리고 사는 거 다 네 아빠 덕분이야. 네 아빠의 그 한 푼 두 푼 모은 쌈짓돈 100만 원이 아니었음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걸. 그 100만 원이 아저씨를 살린 건가요? 그러게 말이다. 그땐 그 100만 원 때문에 살아야지 하고 한 달 버티고 두 달 버티고 그러다 다시 일어섰는데 세월 지나고 보니 날 이렇게 세운 건 네 아빠의 진심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아빠의 진심이요? 그래.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생판 남인 나를 살리려고 그리 고군분투하면서 한강물까지 같이 빠진 분이지 않니. 대화하면서 죽을 오기로 살아라. 눈 부릅뜨고 무섭게 충고하는데 그 눈빛에서 정말 살아야 한다는 그런 각성이 내게 일어났으니까. 살아보니 죽지 않고 살기를 잘했다 생각 드시죠? 그럼 이렇게 살아있으니 철구 형님 똑 닮은 네가 장가도 가고 또 변호사로 승승장구하는 것까지 흐뭇하게 보고 있잖니. 아저씨, 아빠 대신 오래 살아주세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제가 장가가고 변호사로 일 잘하고 이럴 때마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시는 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서
저도 열심히 일할 맛이 나거든요. 솔직히. 그래, 남은 내 인생은 철구 형님 대신 성호 네 아버지 노릇하며 사는 걸로 인생 계획 설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특유의 호탕한 너털 웃음을 터뜨리는 아저씨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점점 부자 관계에 비슷하게 관계가 두터워지는 저와 아저씨였지요. 여보, 다음 주가 아버님 기일인데 한남동 아저씨도 오시죠? 그럼 당연하지. 아버지 기일에 아저씨가 빠질 분이 아니시지. 아버님이 그렇게 아저씨를 구했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아저씨가 그 고마운 마음을 여태 간직하고 계시다는 것도 참 신기해. 그러게 말이야. 뭐든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데 아저씨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걸 보면. 그 덕분에 당신이랑 할머님 너무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잖아. 아저씨는 지금도 아빠를 은인이라고 나와 할머니에게 죽을 때까지 은혜 갚기 하신다지만 솔직히 이젠 내가 갚아드려야 할 차례가 된 것 같아. 그러게. 뭐든 차고 넘치게 받으면 돌려줄 줄도 알아야 사람이지. 안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어버이날 할머님이랑 가족 식사하는데 아저씨도 불러서 같이 식사하자. 괜찮지? 당연하지. 한남동 아저씨는 이제 당신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잖아. 나한테는 그럼 시아버지 같은 분이나 매한가니까 아저씨 생신도 내가 매년 챙길게. 고마워 여보. 내 마음 알아주는 건 당신밖에 없다.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그 정도는 당연하지 안 그래? 아내와 저는 더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내와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던 것도 어찌 보면 아저씨의 시의적절한 조언 때문이었죠. 떠나간 버스를 잡기 위해서는 망설이지 말고 전력 질주해서 쫓아가야 한다. 아저씨의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아내에게 달려가 재회에 성공했던 저니까요. 아빠는 살아생전 아저씨의 목숨줄을 구했는데 아저씨는 저의 목숨줄을 여러 번 구해주시는 것 같아요. 한 번은 할머니가 무리 없이 수술받게 해주셔서 또 한 번은 제 아내를 놓치지 않고 아내로 맞을 수 있게 해주셔서요. 할머니와 아내, 이 두 사람이 제 곁에 없다면 저는 산 목숨이 아니라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기에 아저씨는 제 생명의 은인과 같다고 해도 과찬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빠, 유산 대신 빚만 물려주셨다고 할머니가 속상해 하셨었는데 아빠는 진짜 큰 유산,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은혜를 물려주셨어요. 그 은혜를 뿌리고 가신 덕분에 저는 무탈하게 변호사도 되고 행복한 가정도 꾸려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를 최대한 많이 뿌리며 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게 아빠가 남기신 무언의 유언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압니다. 많이 그립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부디 편히 쉬세요. 긴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